여러분들 이제 레이아웃 연습이라는 걸 저희가 할 건데, 레이아웃을 약간 놓을 때 좀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CSS로 레이아웃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골자는. 그리고 지금 여기 열어놓은 파일은요, 웹 디자이너 시험이 옛날에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로 만들고, 뭐 거기에다가 플래시까지 막 코딩하는 약간 그런 류였어요, 시험이. 진짜 웹 디자이너 시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웹 디자인 기능 시험이 그 프론트엔드 파트에 가까워진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건 대충 만들면 되고 코딩을 해야 돼요. HTML, 시멘틱 태그,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 써가지고 코딩한 걸로 바뀌었는데 그 시험 자체가 그 4시간 안에 전부 다 이 여기 안에 있는 그 레이아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얘네들이 예시로 보여준 지시사항을 전부 다 수행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레이아웃 유형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레이아웃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시험용 레이아웃인데요. 예, 레이아웃 보시면 첫 번째 레이아웃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단 영역에 뭐 로고하고 메뉴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 네, 그리고 전체는 1200 가운데 정렬의 브라우저 넓이에서 그리고 여기에 뭐 100픽셀, 300픽셀, 200픽셀, 100픽셀 이 높이 값이 정해져 있죠. 네, 그런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레이아웃 파티션을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유형별로 이제 여러 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약간 다르게 전체 메뉴가 전체로 내려오는 게 좀 다른 게 있고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애가 좀 다른 애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있는 배치도 조금씩 다른 거 볼 수가 있어요. 네, 밑에 맨 밑에가 뭐 세 개로 돼 있던 애가 이게 좀 합쳐져 가지고 있다든가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한 저쪽으로 했다든가 이런 유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0% 끝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끝까지 가고 가운데 모이는 애는 1200이고, 이 애들은 그냥 1200으로만 가는 애들이고, 이 유형은 끝까지 가고 가운데만 1200. 그 사이트들 보면은요, 내용을 1200, 그러니까 가운데 오는 크기를 가지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100%까지 가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유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는 메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약간 다르고, 사이드로 이렇게 가는 이런, 요런 스타일도 있겠죠. 네, 사이드로 가는 스타일. 그래서 여기 유형별로 쭉 보면 요런 유형들이 쭉 있다. 네, 요런 레이아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딩할 것이냐, 잡아볼 것이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유형 첫 번째 거, 요 유형을 한번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요, 그거 아니고, 레이아웃. 내가 여기 필기 모음이 있나? 잠깐만 볼게. 응. 여기 레이아웃 기본 원칙하고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요. 레이아웃 기본 원칙을 한번 보실래요? 15번에 있습니다. 015번. 레이아웃은 이제 뭐 잡는 거에 따라서 레이아웃은 큰 집을 짓는 거예요. 큰 집, 큰 공간을, 큰 분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큰 구분을 말한다 얘기했죠. 대분류 분류로.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블록박스로 쭉 나눠주는 건데 박스를 저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중 박스 구조를 만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 박스. 겉에 있는 박스와 속에 있는 박스로 이렇게 하나로 덜렁 만들지 않고 최소한 이중 박스예요. 최소. 다른 데 사이트들 보면은요, 이런 시스템이 3중 박스, 4중 박스 구조, 더 많은 겹겹이 구조들로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뭔가 어떤 다른 레이아웃의 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전 최소 유형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중 박스 구조를. 그래서 겉에 있는 거는 오토로 끝까지 가고 속에 있는 거는 내용물을 가운데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가 안에 있는 게 없고 그냥 끝까지 가는 박스로만 만들어 놨다가 100%로 요즘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걸로.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사이트를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친구의 뭐 6천 해상도? 네. 6천 픽셀 해상도 이런 데서 열어봤는데 갑자기 딱 키자마자 껐대요. 찢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사이트. 로고가 차 끝에 가 있고 네. 메뉴가 이쪽 끝에 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저는 최소한 가운데 모아주는 장치를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해상도에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얘가 굉장히 부품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크기 이상으로 가면 가운데서 더 이상 안 커지는 거죠. 이렇게. 맥스 위드스 같은 걸 잡아주는 거예요. 맥스 위드스 1920. 그러면 1920보다 더 큰 해상도에서는 가운데만 딱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을 때. 우리 보통 사이트들 유명한 뭐 이렇게 뭐 포탈도 그렇고요. 예,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끝까지 가는 디자인은 얘네들도 있는 거잖아,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100%꼭 차는 애들. 그런데 가운데 모여드는 이런 컨텐츠 990 안에 다 들어가 있고 990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108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가운데 싹 들어가는 이런 컨텐츠를 모아주는 애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속박스가, 내부 박스가 그 역할을 하고요. 내부 박스에서 가운데 오게 하는 애들은 쉽게 마용호 씨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용호 씨를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딱 오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사이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진짜. 2000년 전에. 그때는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근데 사이드에서 시작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신감이 없어 보여, 이렇게. 여기서 사이트가 이 구석에 있어. 뭐 회원가입 하시려면 하시고, 예,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검색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막 이런 포털이 있었어요. 망했잖아, 다. 가운데 딱, 네이버 딱, 그럼 다음도 딱 다 가운데 왔어. 누군가 가운데 오기 시작하니까 다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중앙변열이 기본이죠. 그래서 마영호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영호는 스태틱한 블록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는 이중박스 구조, 마영호로 중앙 컨텐츠를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예요. 이걸 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세하게. 속 박스는 안쪽에 있는 박스. 그리고 그 이렇게 잡을 때, 그리고 이제 클래스명 같은 거 우리가 쭉 잡아줘야 되니까 제가 요 얘기도 같이 할게요. 여긴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건데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우리가 CSS로 계속 이름 짓잖아요. 그럼 여기 CSS 네이밍 규칙이라고 002-5가 있거든요. 002-5 네이밍 규칙. 네, 파일명은 언더바 쓰고 클래스명은 대쉬를 쓰자라고 하는 네이밍 규칙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글자의 대소문자를 가려가지고 이렇게 대문자가 중간에 툭툭 튀어나온 건 캐멀 케이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CSS는 네, 파일명이라는 거는 이제 언더바를 써가지고 그래서 뱀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블록 엘러먼트 모디파이어 해가지고 뭐 규칙적으로 여기 안에 구분자를 줘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이런 건 파일명이야. 로고 파일이 헤더에 있는 로고 파일이고 푸터에 있는 로고 파일이면은 도대체 그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했을 때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해가지고 언더바 2개 썼니?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네, 어떤 요소의 그 어떤 부분 요소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그대로 지금 다 지켜주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네이밍, CSS, 네이밍의 조합 쭉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CSS에서는 하이픈을 사용하자. 언더바 뭐 대문자 이런 거 다 써도 좋아. 다 오케이. 다 허용은 돼 있는데 CSS에서는 대쉬를 좀 사용하자 주로 하이픈 조합으로 그리고 클래스 네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변수하고 헷갈려요. 혼동이 돼요. 중간에 대문자 섞어 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이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밍 할 때 CSS일 때는요. 요 얘기 드리려고 이걸 본 거예요. 대쉬로 이렇게. 그래서 대쉬 이름으로 쓰게 되면은 나쁜 얘는 이런 식으로 지은 CSS 이름은 잘못 별로 안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요. hidden-obj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디 말고 되도록 클래스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그런데 아이디는 정해진 상위 레이아웃 요소에만 사용하자. 그래서 저도 아이디는 큰 요소에서 그 이렇게 겉박스, 속박스, 속박스에다 주로 줘요. 속박스에다. 그리고 헤더 태그, 후터 태그, 메인 태그는 어디다 써요? 속박스에다 줘요. 속박스가 내용을 담고 있는 애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걔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겉에 있는 박스는 그냥 div 써요, 저는요. div 이렇게 써요. 그냥 싸고 있는 애들 끝까지 가라고. 네, 이런 뭐 대체적인 뭐 이런 그 약간 규칙 같은 것들을 조금 적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숫자로 시작하지 마시고 뒤에 이제 숫자를 뒤에다가 이렇게 첨부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폴더명, 파일명, 나쁜 예인데 뭐 좋은 예, 뭐 이런 걸 좀 예를 들어놨어요. 네. 010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주자. 그냥 숫자를 바로 쓰지 말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예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디로 지은 레이아웃 많이 쓰는 이름이 이런 이름인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뱀 규칙에서 제시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꼭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름 규칙을 가지고 저희가 지어주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레이아웃 기본 원칙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리드 시스템. 이거예요. 그리드 시스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그냥 잡혀 있으면 그냥 잡으면 사실 되죠. 옆으로 흘러가는 박스가 있으면 안에 박스, 겉박스 넣고 속박스 넣고 그 안에 파티션 박스 놓으면 돼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걸 그리드화해서 시스템화 해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음. 그래서 그 레이아웃 시스템을 우리가 960GS라고 여기 그 링크 하나 있거든요. 그리드 레이아웃 시스템 참고 링크. 예전에는 960으로 계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960 레이아웃 시스템 요 사이트는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 이 그리드 시스템은 원래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B를 맞춰가지고 레이아웃을 잡는 거예요. B. 몇 대 몇 이렇게. 여기 100%면은 뭐 5대 5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레이아웃을 잡는 시스템이 원래는 출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그리드 시스템에다가 다 얹어 놓거든요. 뭐 글 내용 뭐 여기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게 다 일정해요. 그리드 시스템에서. 근데 그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웹에서도. 그래서 근본도 없던 웹이 근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본도 없다는 게 레이아웃에 대한 규칙이 없었거든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리드 시스템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리드를 16 그리드, 16콜 그리드, 12콜 그리드. 네, 그리드를 보시면 이거를 그리드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기둥이 몇 개씩 얘네들이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했는지 그리고 사이 간격이 또 일정해요. 일정한 사이 간격. 그래서 16 그리드. 지금은 요 사이트들은 아마 다 바뀌었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나오는 사이트, 똑같이 나오는 사이트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그리드 시스템으로 나눈다. 그리드, 그죠? 네, 그리드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그리드에 대한 개념은요, 여기 제가 링크에 오래전부터 같은 개념을 쓰니까 960에서 이제 1200 그리드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디자인할 때 쓰라고 뭐 다운로드하는 뭐 이런 1200도 보시면 네, 뭐 파일 다운로드 해가지고 디자인할 때 뭐 이런 그리드 시스템 도입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참고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12 그리드 시스템. 제가 쓸 거는 12 그리드 시스템이에요. 16 그리드가 있고 12 그리드가 보통 있는데 저는 12 그리드 그리고 W3C에서도 12 그리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960 그리드 소개랑 이거는 저거예요. 퍼스펙티브,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거 소개하고 있는 W3C 스쿨에서 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960 그리드 소개하는 애에서 이 개념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오래된 글인데 개념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그리드를 12개로 나뉘게 되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리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960에다가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 겉터를 사이가 떨어져 있는 요거를 겉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요 한 기둥이 80이고 가운데 내용이 60이고 사이 겉터는 10씩 하면은 요 사이가 20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140 픽셀이 들어간 거. 이런 게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비가 딱 생기게 하는 요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외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비율이에요. 기둥이 1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2개에서 몇 기둥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라는 요런 비가 생기는 거죠. 이거 하나당 몇 개 비가 한 화면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런 거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12그리드, 16그리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1개부터 기둥 12개까지 차지하는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리스판시브 요 디자인 있는 대로 W3C 요거가 지금 핵심이에요. 저희가 만들 소스의 핵심이에요, 이게. 네, 요거. 웹 디자인 그리드 뷰. 12 그리드 뷰로 해가지고 여기에 몇 기둥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를 CSS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지가 이거예요.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 안쪽으로 그 패딩 값이 안쪽으로 포함되게끔 하려고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를 준 거고요. 이렇게 25%, 75% 이런 식으로 나오는 비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비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위드스 25%, 위드스 75% 이렇게 줘야 되잖아, 원래는요. 그죠? 이거를 클래스로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걸 클래스로 싹 다 만든 게 이거예요. 100%를 12로 나누면 기둥 하나당 8.33%가 나와요. 이건 계산을 한 거예요. 12개를 나눴을 때, 그죠? 10으로 나누면 하나당 10%일 거 아니야? 아니, 그 10개로 나누면 10%씩이잖아요. 근데 12개니까 10%보다 작겠지.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기둥 하나가. 12개일 경우에. 그래서 그 기둥 12개를 채워주는 걸 봤을 때, 기둥 4개짜리면은 4, 32. 3등분 되죠? 33.33% 맞잖아요. 네, 그리고 기둥 6개면은 반 차지할 거 아니에요? 50% 나오잖아요. 네, 이게 딱 보면은 그냥 느낌상, 이거, 단위별로 12개를 채우는 퍼센티지구나. 이거를 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콜이라는 걸 만들었으면은요, 콜은 플로 레프트를 먹고요, 패딩 안에 넣고요, 보더 보더는 이제 보이게 하려고 이 보더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자를 이런 식으로 써요. 클래스에 콜이 들어가 있으면, 콜 다시가 들어가 있으면이라는 요게 그 선택 방법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써서 여기 B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클리어 보스 끊어주는 거 디스플레이 앤 테이블로 했는데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전했잖아요. 네, 이거 끊어주는 장치 한 줄. 그래서 요거를 샘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레이아웃 01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01. 800번에다 제가 만들었죠? 800번. 오른쪽 버튼. 새 파일. 레이아웃 01.html. 레이아웃 01.html 만들어주세요. 레이아웃 01.html. 아주 심플하게 저희가 이 형식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느낌표 하나 딱 그냥 박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레이아웃 유형 1.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도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레이아웃 01 CSS를 CSS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불러올게요. 레이아웃 01 새 폴더 새 폴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레이아웃 연습의 CSS 폴더 CSS 폴더에다가 파일을 레이아웃 01.css 새 폴더
폴더가 아니지. 파일. 새 파일이에요. ESC 하세요. 폴더 잘못 선택했으면. 새 파일. layout.css. layout 01.css. layout 01.css. 그죠? CSS도 만들었죠? layout 01.css. 여기는, 여기다 맨 위에다 charset 하나 놓으시고요. UTF-8, 그거 하나 딱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레이아웃 유형입니다. 레이아웃 유형 1이고요. 여기에다 어떤 그리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는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불러줍니다. 불러! 레이아웃 01 HTML에다 불러주세요. 여기다가 불러와요. 링크 REL 스타일 시트 CSS는 땡 슬래시 CSS 밑에 레이아웃 101.css를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레이아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레이아웃 시스템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할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layout.css에다 그냥 만들어 볼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볼 유형 1이라는 건 이걸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우리 열어놨잖아요. 이거. 네 줄짜리 A, B, C, D. 네 줄짜리. 1200. 가운데. 네, 이거를 어떻게 CSS로 싹 체계를 착 잡아볼 것이냐를 접근을 하는 거야. 이 메뉴는 지금 안 만들 거예요. 메뉴는 안 만들 거예요. 요렇게만 만드는 거야.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오케이. 네 줄짜리죠? 그러면은 영역을 네 개로 만드는 겁니다. 상단 영역 네 개지, 네 개. 배너 영역 3번 컨텐츠 영역 4번 하단 영역. 요런 영역을 네 개를 만듭니다.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먼저 할 일은요, HTML을 먼저 만드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레이아웃을 위한 HTML은 심플하게 이중 박스 구조를 만듭니다. 왜? 안 박스는 무슨 역할? 컨텐츠를 모아주는 역할. 그래서 겉속으로 내가 만든다는 거였어요. 이유하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만들어? 그냥요? 이거는 또 만드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레이아웃 시스템 만드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복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면 고려하는 게 많아가지고. 레이아웃 유형을 다 커버를 하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약간 일반성 있게 약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속 박스를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고요. 겉에는 div예요. 이름도 그냥 만들게요. 그 밑에 헤더라는 태그가 있는데 음,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클래스명으로 탑 에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네. div 겉속 박스를 이렇게 만든다고. 겉박스 속박스. 네. 겉에 있는 이름 속에 있는 이름. 뭐 아이디와 클래스명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 겉에 있는 애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럼 여기다 아이디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명은 클래스명하고 똑같은 걸 지어주면은 같은 소속임을 알 수가 있는 것. 이렇게. 아이디명이 똑같으면 같은 소속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디가 밖에 나갈 수도 있고 클래스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먼저 잡느냐는 건 네,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잡아볼까요? 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만들어 볼까? ban area id 밑에
배너? 섹션 할까? 섹션인데 클래스가 밴, 에어리어 라고 겉박스, 속박스를 잡아주고 div를 안 쓴 이유는 이렇게만 쓰면 div로 생기거든요. 일반적인 박스가. 바깥쪽 박스에는 굉장히 노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헤더가 안에 있잖아요. 얘는 시멘틱이고 얘는 시멘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겉 끝까지 그냥 이건 내 영역이야. 이 특정 영역이야라고 끝까지 그냥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안에 이제 흘러가는 걸 쓴다든가 가운데 모아주는 애는 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운데 모여있는 애는 다 공통일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여기선 특히 그러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여기 하나씩 클래스에 아마 추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직 덜 추가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클래스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밑에다가 클래스를 넣고 하고 한 다음에 할까? 네. 여기를 제가 이제 파트라는 이름을 따로 썼었잖아요. 공통 파트? 파트.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섹션 밴. 그러면 여기도 파트라고 이렇게 넣어야지 가운데 오는 네, 컨텐츠에 대한 모아주는 컨텐츠에 대한 코딩을 공통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서 시스템화를 하는 거예요. 구조부터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구조. 이게 구조잖아. 구조. 네. 구조? 뭐 좋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자, 컨텐츠 여기입니다. 밑에. 자, 아이디가 샵 네, 컨트 area. 밑에 있는 메인 컨텐츠는 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인 태그의 클래스가 count area. 네, 그렇게 하시고 동시에 파트라는 공통 클래스를 갖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중 박스 구조. 지금 중요한 건 이중 박스 구조입니다. 왜 이중으로 하냐? 가운데 모여지고 있는 속 박스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런 게 체계성이야. 어디 회사를 가면 이 체계를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를, 이런 종류의 체계를. 네.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봤어야 이제 그런 체계가 쉽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굳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대충 만드는 대로 만드세요. 이러면 체계가 안 생겨요. 자, 하단 영역. 자, footer, 샵, footer area. 밑에 있는, 얘는 footer라는 실제 태그, 시멘틱 태그를 쓰면서 클래스가 footer area 라고 하고 동시에 파트이기도 한 거죠. 얘는요. 부분 공통, 파트. 부분 공통 문양 파트라고 내가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을 네 개 영역을 짠짠짠짠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옛날에 태권도 배우면 태극 일장, 태극 이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짜여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따따따따따따따 하면 끝나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은 웹은 근본도 없는 게 되는 거야.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제가 CSS에 가서 딱 할 거는 가운데 오는 박스. 내가 지금 파트에다 뭘 심을 거예요? 1200의 마용을 심을 거라고요. 그리고 높이 값은 각각 틀리죠? 그럼 그 파트별로 내가 여기 잡아놓은 탑 에어리어, 밴 에어리어, 컨트 에어리어, 부터 에어리어에다가 높이 값을 심어주면 이 높이 값만큼 딱딱딱딱 생기겠죠? 요 애들이? 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파티션 박스를 넣는 게 문제예요. 파티션. 파티션 두 개, 파티션 하나, 파티션 세 개, 파티션 세 개. 이것까지가 레이아웃이에요. 파티션까지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몇 픽셀로 한다 그러면 픽셀 쓰면 돼요. 하나씩 픽셀, 몇 픽셀, 몇 픽셀. 근데 그리드 시스템은 픽셀이라고 안 쓴다고요. 퍼센트 쓴다고요. 20%, 80%, 뭐 이런 식으로. 10%, 80%,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 1200에 대한 일정 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는다고요? 픽셀 쓰는 건 일도 아니지. 네. 몇 픽셀로 쓰면 되니까. 네, 그거는 그 시스템화가 된 게 아니에요. 픽셀로 쓰는 거는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스템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파티션이 없는 일단 박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CSS.
기본 큰 박스 영역만 쭉 잡아볼게요, 이제. 레이아웃 CSS, 01.css로 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체계, 공통. 일단, 기본 초기화 좀 하고요. HTML, body, H1, H2, UL, OL까지만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마형, 폐형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이거는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reset.css를 갖고 들어오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계속 이 짓을 계속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 만들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 놓고. 이거는 여러 번 이제 약간 제가 반복을 좀 해드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 번 얘기했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트 공통 클래스. 공통 클래스. 공통 클래스의 네, 중앙 박스. 중앙 속 박스. 점 파트 위드스. 보통 이제 맥스 위드스로 잡죠. MAW 1200. 요즘은 가로 스크롤 안 생기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 놓고 요거 그죠? 최대 아이고, 최대 가로 이걸 줘가지고 자동으로 오토로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영호 중앙 블록박스 중앙 정렬 마영 마영호 씨를 무대 중앙으로 모십니다. 이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영호 위아래는 일단 떨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다 붙여가지고 마영 엔터 치고 오토 H고 이렇게 해서 마영호까지 넣는 게 기본적인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 세팅. 지금 얘가 아무것도 안 보일 테니까 공통 클래스 위에다가 뭘 쓰시냐면요. 공사중 표시 하나만 해주세요. 네. 주변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공사중 표시 아웃라인. 공사중 표시. 빨간색으로 땡땡 표시를 할게요. 아웃라인. 자, 바디 밑에 모든 애들은 OL, 아웃라인 잡아준다. 2픽셀. 제가 1픽셀을 안 잡는 건 1픽셀은 그 해상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2픽셀 그리고 dashed red 빨간색으로 한번 땡땡땡 펴서 보겠습니다. 공사등 표시 해준다. 네, 1200의 마용호까지 먹여놨어요. 파티에다가. 자, 그래놓고 여기 100, 300, 200, 100이에요. 100, 300, 200, 100. 100, 300, 200, 100의 높이 값을 안 만들면 높이가 안 생기겠지. 그래서 박스의 높이 값을 굳이 지정을 했다면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개별 박스에다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별, 영역을 복사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서 또 쓰고 있으라고 이거를? 싫어요. Alt 키로 그 다음부터는 누르고 긁어줍니다. 긁고 Alt 키 띄고 스크롤 해도 상관없죠. 스크롤은요. 그래놓고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네 개를 복사합니다. 제가 복사한 건 톡에다 붙였는데 혹시 복사가 잘 안 되신 분 화가 나면 이걸 카피해 주세요. 자, 풀어져서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여기다 붙여. 그리고 찍고 Alt Shift 키 눌러. 클릭 드래그해. 컨트롤 슬래시해. 주소. 맨 앞으로 이동해봐. 별 있는데 깜빡거리게. 그래놓고 Alt 키 눌러서 네 군데만 클릭 해줄게요. 네, 그래서 별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눈에 살 때. 제가 이렇게 주석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네, 사이사이. 상단 영역, 배너 영역, 컨텐츠 영역, 하단 영역. 네, 어떻게든지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거 영역, 기본 영역 표시까지만 딱 하고 그리드 시스템 만드는 건 내일 하겠습니다. 100, 300, 200, 100. 좋아. 100, 300, 200, 100. 좋아. 상단 영역. 탑 에어리어. 나오네. 100.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100. 밴, 밴 에어리어. 100, 300, 200, 100이에요. 100, 300, H, 300.
font area. 100, 300, 200, 100. 100, 300, 그죠? 100, 300, 200, 100. 점프 더 area.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00, 300, 200, 100. 높이 값을 만들어준다. 필요하다면.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안을 채워주는 구조의 어떤 아주 정말 말랑말랑하고 예쁜 애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안에. 네, 속박스,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박스는 저희가 별도 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큰 레이아웃만 먼저 잡아준 겁니다. 겉박스, 속박스. 오늘은 그것만 접수하세요. 아, 왜 이중박스 구조를 만드는가? 저기서 띄워놓은 애하고 이거가 잘 적용됐는지 매칭된 거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푸시해놓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푸시. 네,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따닥닥닥닥닥 이렇게 갖춰져 있는 1, 2, 3, 4 스텝은요. 거의 뭐 딱 몸에 벨 정도로 딱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그냥 시스템화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만든 사이트가 안 흔들려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정적 코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동적 코딩은 지금 신경 쓰지도 마세요. 동적 코딩이라는 말 있는 것도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다 정적 코딩이에요. 정해진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그 위치, 네, 디스플레이 되는 그 배치, 이거를 정적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코딩은 바로 이거죠. 내가 어디 띄웠어? 이거 어디 갔어? 닫았나? 닫았나? 닫았구만. 아니, 띄우지도 않았나? 레이아웃 01 띄우겠습니다. CSS 말고 레이아웃 01.html. 이거지, 바로. 이거. 된 거야. 겉박스, 속박스. 그래서 얘를 F12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박스가 이제 가로수구를 안 생기죠? 가로수구를 안 생겨요. 제가 맥스 위드 써놨기 때문에. 보세요. 1200에 100, 1200에 300, 1200에 200, 1200에 100. 지금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샘플. 얘하고 매칭해서 보시면요. 비슷한 거죠. 얘랑. 4개. 그리고 겉박스, 속박스, 겉박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겉속박스 나오죠? div, 샵 탑 에어리어, 헤더, 점 탑 에어리어, 점 파트, 속박스, 겉박스, 속박스, 겉박스, 속박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기본이라고. 나중에 100% 레이아웃을 만들겠다. 그러면 맥스 위드스 1920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920 또는 뭐 2000 하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겉박스, 속박스 구조예요. 네. 그, 뭐지? 그거는 분석된 내용으로 박스를 쭉 만들 거니까, 그거는 도깨비 쪽 넘어가서 만드는 건 속박스 파티션 만드는 것까지 한 다음에 넘어가서 만들게요. 오늘은 레이아웃은 여기까지만.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겉박스, 속박스, 구조, 레이아웃. 네, 요것만 일단 잘 정리하시고, 내일 또 할 때 레이아웃 구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마무리. 그리고 요거 뭐지? 이 일정, 아니, 도깨비 레이아웃 적용. 요거는 제가 내일로 넘겨놓을게요. 내일로 넘겨놨어. 내일 이렇게 많아. 저거 하는 시간도 안 써놨잖아. 기본적인 CSS를 좀 안 한 게 많아가지고 CSS에 조금 방점을 찍었고요. 오늘 자바스크립트 인트로는 에,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어서 계속 인트로 완성시키는 거는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인트로 도움 선택 방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는 정리해 주세요. 일단 정리.